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취재 편의점도 한일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는데요. 어제 오후 갑자기 나온 보도가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먼저 직행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사달이 났을까요?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이 정치면 하단에 단독 보도를 하나 실었습니다. 여권 안에서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처로 농축산물 관련 팩트시트 작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쪽에서 우리 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농축산물 관련해서 트럼프 쪽이 우리 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를 해와서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조 장관이 급거 방미한 거다. 지금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타고 간 비행기가 경유 티켓이라는 겁니다. 미리 예정된 비행기였다면 장관이 항공권을 경유해서 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외교 일정이니까요. 그런데 경유행 티켓을 끊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하게 빨리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이 배석하는 것은 너무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을 패싱하고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직행했다? 이것은 사실 그리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정부가 마스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명토바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미 99.7%를 개방한 터다. 따라서 남은 0.3%에 대해서 더 개방? 이거는 아니지 않냐? 라는 서로 간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고, 미국 상무부와 USTR에서는 끊임없이 개방을 요구했지만 최소한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는 수입 개방 압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미 선진국이고 미국산 소고기가 세계 1위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해서 미국산 소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이유가 없지 않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선 취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너희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돼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설마 이걸 요구하는 걸까요? 이것도 풀어라 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사과, 감자 이런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 요구, 그리고 검역 절차가 전체 8단계인데 2단계에서 묶여가지고 사실은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완화해라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검역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놓고 상당한 협상이 필요할 거다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압박이 새로 나온 것은 아닌가, 납득할 수 없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달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반대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국내산 쌀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죠. 설마 트럼프가 또 뒤집었을까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예측 불허이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협상할 때도 앞자리 4자를 찍찍 끄고 5자로 바꿔서 5천억 달러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 국면에서 옛날 영상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옛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가 신임 정부가 됐든
또 특히 이제 신임 정부 때 일종의 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군기 잡는다고 해야 됩니까? 압박하는 거라고 해야 됩니까? 2001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디스맨이라고 불러서 문제가 됐던 거, 큰 논란이 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1년 3월 10일 부시는 당시 정상회담에 이어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디스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선 이 디스맨이 북한과 접촉하면서 보인 지도력을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 홍사덕 국회 부의장이 가까운 미국 친구들한테 이 디스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말로 치면 이 양반, 이 사람 이런 정도다. 물론 당시 보수 언론들은 그게 아니라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의 표현이다.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그 마사지 언론 보도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표현은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부시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기도 합니다. 논란이 상당히 격하게 진행이 돼서 당시 부시 때문에 디스맨이 뭐야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당히 상처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200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 12일 미국 방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 53년 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미국을 향한 저자세 외교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 20일에 응한 한 안보 전문가는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때 주한미군 철수를 운이하던 터프가이 노무현이 어느새 이지맨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매우 민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 대통령들을 만날 때 동맹국이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를 활용해서 한국 대통령에게 일단 약호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도 해봅니다. 오늘 아침 모든 언론들이 일면 머릿 기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를 앞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를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일면 머릿 기사 제목 여러분 아시죠? 위안부, 징용공 뒤집지 않겠다. 모두 9개 면을 털어서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사장이 직접 날아와서 인터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본의 보수, 물론 제일 많이 보는 판매 부수가 제일 높은, 유가 부수가 제일 높은 유력지이긴 합니다만 보수 언론이죠. 마이니치도 있는데. 예. 왜 요미우리를 선택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 시민사회로부터 어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분석합니다. 일본의 보수 진영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반일 대통령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한 조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자칫 일본 사회에 과거사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모두 끝났다라는 식으로 해석될까 봐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판단입니다. 피해자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수락하고 승락할 수 있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가 돈 몇 푼 받으려고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과, 진심 어린 사죄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대법원은 이미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권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리버럴 이시바와 만나서 김대중 오부치 수준의 과거사 반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의 대통령이 일본에게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채워지지 못했던 물컵 반잔을 채우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미리 저자세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빛의 혁명 주체였던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무가내 트럼프에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또 당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벌써부터 불안불안한데요.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국내 언론 사설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모처럼 만에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한일 국가 간 약속 뒤집어선 안 돼. 이게 정상적인 외교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외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더니 요미우리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신문입니까? 진보보수 다 떠나서 국익 앞에는 진보보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간 약속 뒤집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을사늑약도 뒤집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어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간 약속이라도 얼마든지 사정이 달라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는 양국 간 합의문조차 없어서 구속될 것조차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오늘 뉴스 퀵 배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